네. 네, 오늘은 엔터게임 이쪽 완전 한번 뽀개게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계속 꼬라박다가 네. 살짝 반등했어요. 꼬라박다. 살짝 반등했죠. 근데 엔터가 이제 보시면은 여름 시즌 이후로 SM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SM만. SM만. SM 빼고는 다 주가가 많이 밀린 게 맞고요. SM은 저 연초에 뭐 워낙 소동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동 한번 치고 나서 이제 뭐 하반기 쪽으로 아마 실적들이 좀 많이 SM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로도. 네. 네. 하나하나 좀 볼게요. 네. 역시 YG는 불핑. 네. 불핑 이슈가 거의 지배적이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이제 로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분 다 지금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 현재 지금 불확정 상태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그 제니하고 이제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인 기획사 설립의 설이 그런 설이 이제 뉴스화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로제 말고는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따로 또같이라고 해서 다른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도 블랙핑크 활동으로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YG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는 보는 거지. 그렇죠. YG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는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이 확 줄어들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블랙핑크 의존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최소 저는 80% 봅니다. 이것도 80%. 와. 왜냐면은 지금 다른 기획사들이랑은 또 달라요. 왜냐면 블랙핑크 외에 YG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나 떠올려 보시면 트레저라는 보이그룹 외에는 지금 그 매출 볼륨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그 아티스트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YG에. 그럼 이제 트레저랑 블랙핑크랑 비교를 해보니까 최소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도 블랙핑크 75, 트레저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빅뱅은 이제 완전 끝났어요? 빅뱅은 일단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뭐 끝이 났든 안 났든 간에 올해 내년 정도의 실적 전망에 있어서 반영될 여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블랙핑크가 최소한 블랙핑크의 영업이익률이 트레저의 영업이익률보다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네네. 대규모 투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 활동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이익 비중은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게 80%예요. 네. 그러면 그 8알에 해당하는 파이의 소위 절반 이상 날아간다는 얘기죠. 40%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존 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만 원에서 이제 계속 지금 주가가 하향됐는데 9만 5천 원일 때 제가 9만 원 중립을 썼는데 계속 주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 이익이 날아간다라고 보면은 지금 한 5만 4천 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한 5만 5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되는 대로 로제 말고는 재계약을 못하고 다만 블랙핑크 4인조로는 활동을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보면은 한 5만 5천 원, 6만 원 선을 넘기는 어렵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죠. YG의 불핑에 대한 편중성은 다 알려진 거고 다 알려져 있죠. 또 재계약이 4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다 알려졌는데 그렇죠. 최근 3개월 동안 이 엔터 3사 SM 빼고 그 하락률을 보면 YG가 제일 덜 빠졌어요. 16.27% 빠졌는데 하이브는 뭐 재계약에 전혀 문제 없는데 24.92% 빠졌고 3개월 동안 JYP 뭐 잘 나가잖아요 지금. 21.27% 빠졌거든요. JYP도 좀 빠졌죠. 세 회사가 빠진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빠졌던 이유가 어제 그저께 직전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사 외에는 그래도 3명은 재계약을 할 거다가 중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사 정도만 다른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그리고 4인조로는 활동한다. 이렇게 보면은 블랙핑크의 매출 손실이 기존 대비 한 15% 선에서 컷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블랙핑크 비중까지 감안해보면 근데 지수는 원래 조금 아니었는데 그쵸. 아닌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재계약을? 벌써 여름 한참 전부터. 굉장히 빠르시네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하여튼 여튼 이제 그래서 좀 덜 빠졌고요. 그렇지만 빠졌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 쪽에서 2분기 실적 컨콜 이후에 이 트래픽 지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글로벌 사이즈로 커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원래 플랫폼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 더 받았었던 회사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내려오면서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도 좋았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JYP는 플랫폼이 없는 회사인데 SM이 이제 7월 초 당시에 PER 20배였고요. JYP가 30배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JYP가 빠지든 SM이 오르든 JYP는 사실은 좀 과도한 멀티플까지 슈팅이 나왔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JYP는. JYP는 지금 저기 소속돼 있는 그 그룹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트와이스 뭐 재계약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이 두 팀이 주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을 설명하는 게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도 이제 보이그룹이다 보니까 이제는 걸그룹도 시장이 커지면서 수명이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보이그룹은 사실은 뭐 15년, 20년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쭉.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고 그런 상황에서 트와이스도 너무 잘 되고 있고 플러스 있지나 엠믹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 쪽 현지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일본 쪽 보이그룹 이 두 팀이 지금 연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인의 공급도 굉장히 원활하다. 그래서 JYP를 이제 시장에서도 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SM과 더불어서 JYP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는 그 BTS 외에 다른 그 그룹들 어떻습니까? 하이브가 그래도 이제 BT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키워낸 이제 그룹들이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리고 투마로우바이투게더까지 약 4팀 정도가 지금 보시면은 다 완전 탑 클래스예요. 세븐틴은 올해 연간 음반 판매량만 1,600만 장 정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방탄조차도 넘어본 적 없는. 세븐틴이? 네. 그래요? 올해 연간 음반 판매량이 아마 한 1,500만 장을 훌쩍 넘을 겁니다. 야, 이름 잘 지어야 돼. 세븐틴 이름 좋잖아. 네. 아니 지나고 잘 뜨니까 이름 좀. 옛날에 세븐도 잘 나갔었지. 세븐이요? 그쵸. 세븐 씨는 지금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세븐틴은 그리고 그 멤버가 13명이에요. 그래서 군백기도 뭐 군백기 이제 곧 맞이하겠으나 군백기라고 그래요? 군대 공백기를 줄여서 이제 군백기라고 하는데 군백기가 뭔가. 군대 공백기도 무난하게 준비해온 거야. 원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한 2-3명 없어져도 티도 덜 나잖아요. 사실 한 5명까지 티 안 나겠다. 티가 안 나죠. 5명 빠져도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3명이니까요. 13명이요? 군대를 2-3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가면은 그게 주기가 있어요. 이수만 형님도 동방신기처럼 4명으로 하다가 그 재계약 막 이렇게 신경 쓰이니까 그때부터 10명대 나오더라고. 그쵸, 뭐 슈퍼주니어나 위험해. 군백기 딱 보니까 야 10몇 명 해 된 거야. 어차피 그쵸. 군백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NCT 같은 경우 21명 뭐 이러니까. 그것도 2명 줄여서 21명입니다. 원래 23명이었는데. 옛날에 그 정원관 씨인가? 그분이 왜 기획사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무슨 띠 12띠 뭐 이런 거 12지 이런 거 해갖고 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21명이면 소대가 군대 나오면 그 팀으로 소대가 나오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세븐틴 같은 경우 뭐 그런 상황이고 투바투 뭐 뉴진스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만으로 그러니까 8월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1년 1개월? 와, 엄청 떴네. 근데 지금 올해 연간 음반 판매량 걸그룹 1등입니다. 대세잖아 지금. 거의 500만 장 가까이 지금. 아니 그 사이에 앨범 몇 번 낸 거예요? 앨범 한 2장밖에 안 냈어요. 그래요? 근데 구보가 그러니까 보통은 아티스트들 앨범 내면 낸 달 하고 낸 다음 달 정도까지만 좀 팔리고 그 뒤로는 거의 안 찍히거든요, 숫자가. 근데 뉴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어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매달 그냥 한 10만 장씩 기본적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히트곡이 되게 많던데 뉴진스가. 많죠. 하이보이. 슈퍼샤이. 슈퍼샤이. 또 하나. ETA도 괜찮죠. ETA. 이번에 나온 노래 중에 ETA도. 네 글자네요. ETA요? ETA는 영어로 3글자. 하여튼 뭐 ETA. 한글로 4글자입니다. 한글로 4글자 맞습니다. 하이보이. 아직 그런 게 있나 진짜. 독특한 시각에서. 네네. 자 그렇게 이제 SM 얘기도 좀 해봐요. 인도네시아 지금 대박 났다던데. 뭐가요? 이번에 이제 그
스타디움 공연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존의 이수만 체제에서 SM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은 조금 올드한, 그러니까 오래된 아티스트들 그렇죠. 위주의 팀이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아티스트들의 미국에서의 영향력이 하이브 JYP 대비 현저히 약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약점이었어요. 아직 일본이다. 그렇죠. 일본 위주다. 근데 이제 SM 3.0 시대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뀐 부분이 일단은 뉴비들 최근에 나온 이제 신인들이 2020년에 데뷔한 에스파. 그리고 올해 9월 4일에 얼마 전에 데뷔한 라이즈. 7인조 보이그룹이죠. 네. 그래서 5세대 보이그룹의 어떻게 보면 포문을 SM이 열었고 또 4세대 걸그룹 중에 소위 말하는 1티어가 4팀이거든요. 에스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요 4팀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가장 잘하고 있는 4세대 걸그룹인데 네. 뭐 이 중에서도 에스파가 지금 탑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뭐 음반 판매량이나 음반 초동이나 그다음에 공연 모객에서는 에스파가 가장 앞서 있는 게 사실. 뉴진스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이제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게 이제 화제성이나 이런 건 뉴진스가 앞서는 게 맞고요. 뉴진스가 다만 에스파보다는 한 2년 이상 늦게 데뷔한 팀이에요. 그래서 네. 곡이 아직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뉴진스가 투어를 나가는 시점에는 분명 에스파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올해 연모객이 거의 40만에 가까운,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3년차 시절에 그 공연 모객 수를 에스파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네. 네. 왜냐면은 에스파보다 1년 먼저 데뷔한 있지 같은 경우에는 모객 규모가 에스파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있지 뭐 슬로우 스타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쉬운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에스파가 물론 이제 뉴진스가 그냥 온리 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정량적인 부분만 감안해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에스파가 근소하게 우위지 않나. 뭐 에스파 뉴진스 에스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라이즈도 이번에 데뷔 초동부터 100만 장 이상 팔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익 기여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영향력, 이게 이제 그동안에 또 맹점이었는데 네. 이 부분도 지금 에스파가 8월 달에 미국에서 디지털 싱글 냈고요. 그리고 라이즈도 데뷔를 하자마자 데뷔한 달에 미국 레코드사랑 계약을 맺었어요. 미국 진출을 좀 빠르게 이제 앞당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에스파나 라이즈 그리고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는 이제 NCT 팀들을 중심으로 NCT는 이미 미국에서 아레나 투어까지는 소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스타디움 투어로 어떻게 스케일업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SM이 좀 체계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공연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아레나, 스타디움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홀급 3,000에서 5,000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레나가 10,000석에서 20,000석 사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돔이 보통 4, 5만석. 네. 스타디움 대규모 스타디움 보통 이제 한 7, 8만석. 예, 보통 뭐 올림픽 경기장, 예, 주경기장 이런 데 보면 이제 한 7만석.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 SM 갔다 온 게 그게 이제 그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한 7만석급 정도의 캐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스타디움급에서 SM 아티스트들이 이제 공연을 한 것이고요. 옛날에 우리 연예인들 예술가들 다 카네기홀에서 하면은 뭐 그냥 카네기홀? 네. 아 맞아, 그런 뉴스 됐었죠. 그렇죠. 네. 패티김 한국인 최초 뭐 카네기홀. 아 그렇죠. 그 상징적인 또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성을 본다면 미국에서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 가장 그렇죠. 상징성이 있어요. 뉴욕. 예, 풋볼 경기장으로 보통 많이 쓰는 데고 8만석이거든요. 거기는. 예, 거기서 공연을 해본 아티스트가 K-pop 아티스트 딱 세 팀이 있습니다. 어디에?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트와이스. 트와이스도 했어요? 했습니다. 트와이스가 먼저 했어요, 심지어. 트와이스를 좀 띄엄띄엄 하시는데? 아니. 트와이스가 먼저 했어요. 한 달 먼저. 아니, 잘 됐어요? 아, 잘 됐죠. 풀로 찼죠. 아, 거기가? 트와이스를 좀 위험합니다. 네. 트와이스가 좋죠. 위험해요. 트와이스 노래는 항상 2번씩 듣습니다. 트와이스여서요? 트와이스. 굉장한 팬이시네요. 긴장했나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성 있는 공연장을 K-pop 아티스트들이 소위 말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밑에 후배 아티스트들도 이제 목표를 더 높게 잡는 거죠. 우리도 미국에서 스타디움을 일단 목표로 잡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돔 투어, 일본에서 돔 투어를 하는 아티스트들의 숫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돔에 입성했다라는 게 옛날에는 대서특필 됐다면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돔 입성, 뭐 걸그룹 중 뭐 최단 기간 입성,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죠. 예. 도쿄돔. 예, 그렇죠. 뭐 도쿄돔, 뭐 오스카돔이 가장 상승. 그러면 4개 회사 쭉 이제 그 소속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일 메리트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안 빠졌어도 SM이 좋습니다. 예, 일단 3분기 실적이 작년 3분기 대비 성장률이 이익 기준으로 50%가 넘어요. 그래서 SM 3분기 실적이 제일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활동량,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시장 전체로 보면은 성장률이 둔화될 텐데 그 전체 시장의 성장 패턴과 다르게 가는 애가 유독 한 팀이 있었는데 그게 SM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에 상저하고, 그리고 3분기에서의 실적이 가장 좋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앞으로 1년을 봤을 때 새롭게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인이 누가 있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4세대 걸그룹 에스파, 5세대 보이그룹 라이즈가 있는 SM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사실은 하이브입니다. JYP가 아니고 뭐 지배구조 이런 건 싹 끝났어요? 정리 끝? 정리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이제 카카오 산하로 편입이 돼서 카카오 공동체가 총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와 SM의 협업이 플랫폼 사이드, 그 다음에 미국 진출 방면, 그리고 음원 유통, 이 세 가지 방면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또 지배 구조의 안정성과 어떤 그 SM 3.0 체제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사회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뭐 주주사에서도 이제 카카오 측 이사들도 내려와 있고 해서 또 사회 이사 비중을 또 많이 올렸고요. 이수만 회장은 이제 완전 끝난 거예요? 없습니다. 완전히. 예, 지배구조. 이사회 의장이 김규식 변호사잖아. 예. 김규식 변호사요? 네. 우리 그 지배구조 그분? SM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래. 그러면 사인 좀 받아달라고. 자, 그러면 SM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은 그리고 하이브도 괜찮고. 하이브 괜찮고. 네, 하이브도 이제 뭐 4세대 걸그룹 중에 두 팀이나 있죠. 뉴진스, 르세라핌. 둘 다 너무 잘 되고 있고. 5세대 보이그룹도 연내에 아마 이제 플레디스, 즉 세븐틴 소속사에서 보이그룹 한 팀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하이브는 저 미국 그 엔터사 이타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 물렸다는 얘기들이 사실 있던데. 이제 그 미국 이타카 홀딩스하고 QC 미디어라고 이제 두 군데를 샀어요.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아티스트 풀, 특히 이제 작곡가 풀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타카 산하에 있던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갔죠.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위버스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안 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비버 빼면 뭐가 남아요? 완전 탑 클래스는 이제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타카 쪽 이제 뭐 사실은 대규모 인수를 한 건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타카가 BTS를 샀어. 전국이 나갔어.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래서 하이브가 더더욱 이번에 지금 막 게시한 더 데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아티스트 IP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미국은 비버나 그란데 때도 그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마찬가지지만 이미 완성형 스타가 그냥 레코드사를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내가 뭐 이 정도로 할 줄 아는 애인데 음반 취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아티스트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수익 배분의 전권이 아티스트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K-POP 시스템은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이 뭐냐면은 원석일 때부터 내가 열심히 깎고 다듬어 줄 테니까 너가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뭐 7년이면 7년 뭐 그 처음 제시된 계약 기간 동안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네가 아닌 우리가, 물론 이제 아티스트도 배분을 하죠. 근데 기획사가 가져가겠다. 요게 이제 골자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좀 뿌리내리고 싶은 과정에서 이걸 뿌리내리려면 결국 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곡가 풀을 좀 가져오기 위한 인수 목적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핵심 아티스트가 이탈이 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좀 더 롱텀하게 본다면 이제 US 팝을 작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작곡가 풀들을 확보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이브의 주가적인 측면 수급상 조금 오버행 이슈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오버행 이제 하이브의 2대 주주인 넷마블이 뭐 네. 지분 넷마블이 지금 지분 한 19% 가까이 팔고 있고요. 네. 들고 있는데 네. 이걸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넷마블이 순차익금만 1.6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팔면 19% 가까운 지분을 팔면은 딱 상계가 돼요. 네. 네, 그게 한 1.8조 원치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블록딜이 됐든 뭐 지분 규모 워낙 커서 한 번에 처리되면 오히려 좋은 건데 거기 어디로 가느냐가 넘어간다면 그쵸. 근데 넷마블이 이제 SI이긴 해도 네. 사실 넷마블하고 하이브 간의 어떤 유기적인 시너지는 없죠.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FI로 넘어가도 롱텀한 FI 투자자라면 예를 들면 해외 뭐 외국계 뭐 그렇죠. 뭐 국부펀드라든지 예를 들면 피델리티라던가 네. 그런 유수의 어떤 그런 이제 롱텀 펀드들이 가져가면 FI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넷마블하고 시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버행의 해소는 하이브는 주가의 그냥 하루짜리 하락 이슈라고 보고요. 넷마블한테는 조금 구조적인 상승 이슈라고 보죠. 네, 재무구조 워낙 안 좋았었던 네. 회사니까 그 정도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하이브 주주분들 넷마블 보면 좀 아쉬워. 좀 비쌀 때 그냥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뭐 한 2배까지도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 서로 달라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좀 아쉽긴 하죠. 그때는 넷마블이 또 이렇게까지 적자가 심하진 않았었고요. 그 BTS가 갖고 있는 네. 저 유가증권도 있잖아요. 두나무 하이브요. 하이브 있죠. 네. 지분 보유하고 있죠.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뭐 오버행이라고 하기에는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오버행이 아니라 그 좀 투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방시혁 의장이 무상으로 네.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아니 나눠줬었던 적이 두나무인가 있죠. 그거. 두나무 지분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마 뭐 영어권 상각이나 이런 것들 좀 그렇죠.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블록체인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사실상 좀 뭐 개점 위협 상태인 거잖아요.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진영도 그렇고 사실 뭐 크래프톤 뭐 준비하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쪽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영업 외딴에서 상각 이슈로 뭐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본업은 잘하는데 투자는 또 그런가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그 어떤 크로스보더 M&A가 사실 쉽지 않은 게 그 미국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인수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임영웅은 어디 소속사예요? 임영웅이요? 네. 임영웅님. 임영웅님은 네. 제가 뭐 소속사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요? 예, 뭐 비상장사면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소속사 뭐 상장됐으면 한번 사고 싶더라고. 예. CS 샴푸 이거는 뭐 거의 임영웅 씨가 다 책임져줘. 우리 저 샴푸로도 임영웅 씨 때문에 나간다 하더라고. 3% 매일 해봐야 의미가 없대.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금 대규모 투어도 국내에서 돌잖아요. 사는 분들이 다 임영웅 씨 팬들이래. 뭐 티켓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콘서트 티켓팅 자체가. 어머니들이 또 샴푸 많이 쓰지. 한번 쓰시면. 하여튼 뭐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임영웅 씨 봐서 샴푸도 많이 좀 선택 부탁드립니다. 임영웅 씨 약간 튀긴 거예요 여기. 네, 좀 묻어 있죠. 묻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현용 연구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바로 저 콘서트 가는 복장이세요 오늘? 콘서트를 가진 않고요. 네,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